이 파동하고 진동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파동은 진동이 주위로 퍼져가는 거야. 뭐가 퍼져가는 거냐면 에너지가 퍼져가는 거야. 이게 진동 에너지라고 보면 돼. 진동 에너지. 진동하는 에너지가 퍼져가는 현상이 파동이야. 이때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을 파원이라 그러고, 원자는 근원 원자를 써. 이렇게 적는다. 한자어로는. 이렇게 적는데, 파원. 즉,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을 파원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진동이 주위로 퍼져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거든. 그 전달해주는 이 매개체를 뭐라 그러냐면 매질이라 그래. 매질. 이 매질이 있어야 파동이 전달되는 게 상당한 특징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이 있어. 이건 아마 중학교 1학년에는 시험 문제를 안 낼 거야.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은 매질이 없어도 퍼져갑니다. 매질이 없어도 퍼져갑니다. 이 전자기파가 뭐냐면은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감마선, R이 아니고 감마입니다. 감마. 적외선, 그 다음에 전파. 이런 것들이 전자기파예요. 감마라 그럽니다. 감마, 미엄, 감마. 여기도 미엄, 감마. 감마 쓰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적어요. 요렇게. 그리스 문자입니다. 영어 아니에요. 자, 파동의 전파. 파동이 전파될 때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전달되는 것은 에너지죠.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한다. 이게 시험 문제라 그랬습니다. 이거 틀리고 오면은 선생님 수업 안 들은 거예요, 이거.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은, 요거부터 먼저 보자. 여기 공을 이렇게 물결파라고 하는 파동이 있는데, 이것이 만일 매질이 움직일 수 있다면, 파동에 의해서 매질이 전달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면, 공을 위에 올려놓으면 공도 움직여야 되는데, 공은 위아래로만 진동을 할 뿐,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가지를 않는다고. 왜?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인데 매질은 진동만 할 뿐이야. 아래 위로. 따라서 물에 빠진 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공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돌을 공 뒤에 던져봤자 이 공은 아래 위로 진동만 할 뿐 자기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거 시험 문제 낸다고 그래서 낼 게 이거야. 이거 딱 여기에는 전달되는 건 누구라고? 두 번째 내는 게 이거야. 에너지다. 전달되는 게 에너지다. 파동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물결파는 매질이 물이고 지진파는 매질이 땅이고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고 용수철의 파동은 용수철인데 자 여기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야. 소리도 파동인데 고체 매질과 액체 매질과 기체 매질을 통해서 이동해 다닌다. 그 다음에 물결파는 매질이 물이고 지진파는 매질이 땅이다. 따라서 물결파는 매질 물이 없으면 전달이 안 돼. 지진파는 매질 땅이 없으면 전달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소리가 전달 안 되려면은 소리는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 안 된다. 전달 안 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진동한다. 자, 파동의 영향과 이용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진에 의해 건물이나 도로가 붕괴된다. 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거든. 이 일은 나쁜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야.
파도에 의해 파이가 깎여 절벽이 생긴다. 이거 해식 절벽이라 그러지.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운다. 그지? 전자레인지에 나오는 게 전자기파야. 초음파를, 이 초음파도 음파거든. 음파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초음파를 이용하여 태아의 사진을 찍는다. 그래서 이런 게 이용하는 거 어디 이용하는지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문제 거리는 안 되고 보기, 기억, 니은, 디귿에 한 문장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다음 파동의 표시. 자, 파동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라서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 그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적당한 게 물결파야. 그래서 물결파를 응용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매질이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올랐다가 매질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매질이 이렇게 솟구쳐 올랐다가 매질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하는 거를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현한 거야. 단지 X축이 거리냐 퍼져나간 거리냐 또는 파동이 시작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러냐 이렇게 될 뿐 Y는 위치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물결파가 가장 많이 위로 올라갔을 때를 마루라 그러고 물결파가 가장 밑으로 내려갔을 때를 고리라 그러고 그리고 마루부터 다음 마루까지입니다. 그 다음 마루까지가 아니고요. 바로 이웃한 마루까지의 길이죠. 파장은 길이에요. 길이가 파의 장입니다. 파의 길이 파장. 그런데 마루부터 마루까지 길이는 파장인데 마루부터 마루까지 시간은 뭐냐면 주기입니다. 주기. 이때 주기의 역수를 어떻게 한다?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입니다.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독일의 과학자 헤르만 헤르츠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헤르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파장의 단위는 미터를 쓰면 됩니다. 미터나 센티미터나 이런 거 쓰면 되는데 미터가 국제 표준 단위고요. 그 다음에 요 제로라고 돼 있는 위치 제로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여기 요 기준 이게 기준선인데 흔히 뭐라 그러냐면 이걸 진동의 중심이다. 진동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동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게 요거죠. 요거는 가장 멀리 떨어진 게 아니잖아. 그런데 가장 멀리 떨어진 거는 이것도 가장 멀리 떨어진 거지. 요걸 뭐라 그러냐면은 진폭이라 그래요. 진폭. 아시겠어요? 요거 진폭. 그러니까 여기도 요게 진폭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는 진폭이 아니에요. 진폭이 아니라 이거는 이 길이의 절반이 진폭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마루 매질의 위치가 가장 높은 곳, 그 다음에 골 매질의 위치가 가장 낮은 곳. 파장은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가 아니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마루까지.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어디, 요것도 지금 골부터 여기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연달아 이렇게 있다면 골부터 골까지도 이게 파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골부터 골까지.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자, 여기가 내려가면서 여기 부딪히는 점이지. 여기도 만일 내려가면서 부딪히는 점이 그 다음 점이잖아요. 이걸 올라가면서 부딪힌다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파장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진폭 설명했습니다. 진동 중심이라는 말이죠. 진동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를 진폭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 주기는 매질이 제자리에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한 번 진동하는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진동이 시작됐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돼야 한 번 진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측정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한 번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같이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이 제자리에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고, 그거의 역수가 진동수예요. 그거의 역수가 진동수예요. 그럼 진동수의 뜻은 뭐냐?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1초에 진동하는 횟수. 따라서 60Hz라 그러면 1초에 60번을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주기가 3초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초마다 한 번씩 진동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60Hz가 1초에 60번을 진동하면 이 역수로 바꾸거든. 그럼 60분의 1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초만 붙여주면 되거든. 이게 바로 주기가 되는 겁니다. 주기. 그럼 요걸 역수로 바꾸거든. 요걸 역수로 바꾸면 3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헤르츠를 붙이주면 이게 바로 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걸 잘 해두셔야 됩니다. 파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 매질의 진동 방향 찾기. 요게 목동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진하게 있는 게 원래 진동입니다. 근데 만일 진동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죠. 진동은 아래 위로만 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그럼 이 방향으로 하게 될 때, 진행을 이 방향으로 하게 될 때, 이 지점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은 요 지점하고 직선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래 위로. 요 지점이 되기 때문에 밑에 되고, 요 지점으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건 이 지점이니 그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P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래로 내려간다. Q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시험을 물어봐요. 자, 파동의 종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게 될 겁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횡파가 있고요. 종파가 있는데요. 횡파는요, 진행 방향하고요, 진동 방향이 수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에 서로, 요 관계가 서로 수직이에요. 진동은 아래 위로 하는데, 진행은 그 수직 방향으로 되는 겁니다. 이걸 횡파라 그래요. 종파는요,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합니다. 이 두 개가 나란한 걸 종파라 그럽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요걸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걸 구분하는지를 시험 문제에서 보기 기억번에서 확인을 하고, 보기 니은번에서는 뭘 확인을 하냐면은 횡파에 해당되는 얘들이 뭐가 있느냐예요. 즉 아래 위로 진행을 하는데 왼쪽으로 진행하든지, 아래 위로 진동하는데 왼쪽으로 진행하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가 뭐냐? 물결파다. 빛 전파와 같은 이런 것들 뭐라 그러지? 전자기파다. 그 다음에 지진파에 있어서 S파다. S파 할 때 왠지 횡하고 발음 비슷한 것 같지 않나? 그림도 잘 받아야 돼요. 용수철을 좌우로 흔들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위아래로 흔드는 것 같죠? 얘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코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양팔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드는 걸 말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아래 위로 흔드는 것 같은데 좌우로 흔들었을 때고요. 자, 종파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소리나 초음파,
이게 종파입니다. 이거는 그냥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다른 예 중에 다른 건 다 내도 소리나 초음파가 종파에 해당되는 거는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납니다. 그 다음 P파. 이랬을 때 지금 여기는 파장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대충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잖아요. 여기가 한 파장이거든.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든지. 근데 얘는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 물결팔처럼 높이 올라가고 낮아지는 거 없지. 요걸 밀항곳이라 그러고 요건 소항곳이라 그래요. 밀항곳이고 여기 소항곳이고 밀항곳이고 소항곳이고 이렇게 나타나거든. 그래서 밀항거와 밀항거 그 사이 길이를 파장으로 보시면 돼요. 또는 소항곡과 소항곡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여기는 영수철을 앞뒤로 흔들었을 때지 앞뒤로.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영수철 세게 흔들잖아. 영수철 빠르게 흔들잖아. 이 차이를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세게 흔들면 같은 용수철을 세게 흔들면 크게 진동하지. 그게 진폭이 커집니다. 진폭이지 진폭. 진동하는 폭이. 빠르게 흔들거든. 그럼 같은 용수철을 빠르게 흔들면 1초 동안 흔든 횟수가 많아지므로 진동수가 커지는 거죠. 파장과 주기는 작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진동수가 커진다. 1초, 진동수가 커집니다. 그런데 주기라고 하는 거는 진동수의 역수지. 그러니까 주기는 작아지겠지. 따라서 주기는 작아지겠지. 왜냐하면 진동수와 주기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미리 뭐야, 미리? 그럼 왜 파장은 작아지느냐? 속력은요, 파동의 속력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기분의 파장이에요.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용수철의 종류, 용수철 속에서 파동이 진행하면 매질의 특성이 일정하므로 속력이 일정하다고. 그런데 주기가 작아졌지. 그러니까 파장도 작아져야지. 그래 이 값이 같게 나오지. 왜 파동의 속력이 일정하다고 이야기했지? 용수철 속에 파동이 진행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그 용수철이라는 매질의 특성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파동의 속력은 매질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다고 생각해. 따라서 진동이 나아갈 때는 이게 일정하니까 주기가 작아졌다고 했으면 파장도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요 내용이 바로 뒤에 나와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물결파. 진행 방향 이 방향이라는 겁니다. 진행 방향 이 방향이에요. 이 P점이 여기에요. P점에 떠 있는 야광근인데 야광근 잠시 후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고르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이쪽으로 진행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점은 어떻게 이 아래 위로 했을 때 만나는 점은 이렇게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비방향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파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 파동 맞지? 휴대전화 벨 소리가 들리는 것은 파동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맞지?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전달한다. 에너지를 전달한다. 맞습니다. 뭐 틀린 게 없네 이거. 지진으로 물건이 부서지는 것은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이 이동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매질이 이동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어떤 파동의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다음 용어 또는 물리량에 해당되는 기호를 쓰시오. 마루는 제일 높은 곳이기 때문에 B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죠. 여기도 마루가 됩니다. 제일 낮은 곳을 말하는 거죠. 이거 C가 될 겁니다. 파장은 마루에서 바로 이웃하는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여기가 더 연장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시켜서 이렇게 보면 골에서 바로 이웃하는 골까지 요 길이가 바로 파장이 되겠으니까 여기서는 E죠. 진폭은 진동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F, 요것도 F가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F가 되는 거예요. 근데 G는 그러면 적으면 안 되죠. 이게 G라고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F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F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F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F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초 동안 40회 진동하는 파동의 주기와 진동수를 주기가 뭡니까? 주기.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20초 동안에 40회가 진동한다고 시험 문제에서 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한 번 진동하는 걸로 바꿔야 되잖아. 몇 초가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회 진동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X는 얼마가 나옵니까? X는 40분의 20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초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면 X에 초가 달려야 되니까. 여기도 초가 달려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 초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진동수는 어떻게 나옵니까? 진동수는 이걸 역수로 만들어 버리면 2가 되고 헤르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 모르는 사람은 선생님 또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다시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 진동수, 여기,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게 진동수 개념이 뭡니까? 진동수. 1초에 몇 번 진동을 하냐? 1초에 몇 번 진동하는 거지?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가 진동수예요. 근데 여기 더 있지. 20초 동안에 40회 진동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Y는 얼마가 나오지? 20분의 40번 진동하는 거 이렇게 헤르츠로 이렇게 바꿔놔야지. 그지? 이게 1초에 몇 번 진동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2Hz잖아. 그래서 이걸 역수로 바꾸는 거야. 2분의 1. 그렇게 하면 주기 T가 나오는 거지. 2분의 1초.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같은 답,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같은 답이죠. 자, 파동의 진폭을 센티미터로 해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폭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폭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폭이잖아요. 1cm, 2cm, 진폭은 2cm. 그 다음 파장입니다.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이잖아.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이잖아.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잖아. 그잖아.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 올라가서 내려가서 여기까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나의 파장이거든. 그럼 1cm, 2cm, 3cm, 4cm네. 4cm. 파장 구하는 거 잘 봐야 돼요.
파동이 ASP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파동이 ASP까지 걸리는 시간이 2초일 때 ASB까지 간다. 그런 시간.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왜냐하면 ASP까지가 한 파장이잖아.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 한 번 진동하는 걸리는 시간은 뭐지? 주기잖아. 주기가 2초이지, 2초. 그래서 답이 2초야. 파동의 진행 방향,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라 그랬지. 횡판에. 근데 횡자만 적으라 그랬는데 파자까지 적어놨습니다, 선생님이. 소리, 초음파, 이거 뭐지? 종파라 그랬지? 피파도 종파지? 잔잔한 호수에 돌을 생기면 물결파가 생기지. 물결파 횡파지. 전자기파도 횡파라 그랬습니다. 빛이나 전파 이런 것들 전부 횡파입니다. 용수철의 한쪽을 고정시키고 다른 쪽을 앞뒤로 흔들어. 그러면 용수철이 이렇게 흔들어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진행은 이쪽으로 될 거지. 흔드는 방향과 그지? 진행하는 방향이 수직이지. 그럼 뭐니? 횡파지. 다음 페이지. 소리. 자, 소리는 음파예요, 음파. 그러니까 이 소리는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요. 이거는 가청 주파수를 가진 소리예요. 주파수는요, 진동수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거든요. 여기 크게 저주파에 속하는 소리가 있고요. 고주파에 속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 고주파에 속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초음파예요, 얘가. 그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대충 어디까지냐면, 이게 20Hz부터 해가지고 20,000Hz까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이게 20인지 2Hz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볼까, 이거? 너무나 이거? 잠깐만요. 이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찾아볼게요. 선생님도 이거 모든 걸 다 외우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검색 엔진의 도움을 받습니다. 가청 주파수. 뭐라고? 맞네. 20Hz에서 20,000Hz 맞네요. 20Hz에서 20,000Hz가 맞는데, 그러니까 초음파라고는 딴 게 아니에요. 여기보다 지금 고주파라니까 주파수가 큰 거 아닙니까? 이게 20,000Hz보다 크게 나오는 걸 말하는 거야. 이 소리는 못 들어요, 우리가. 주로 이제 초음파는 이거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에너지가 많으니까 1초에 2만 번 진동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굉장한 에너지잖아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버리는 초음파 가습기 같은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주파도 우리가 요 20Hz보다 작은 소리는 못 듣거든요. 요게 20Hz 근처에 나는 소리가 20Hz, 30Hz 근처에 나는 소리가 바로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포유동물한테는 공포감을 안겨주거든요.
그럼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호랑이 으르렁거리면 기절한다는데. 그래, 그 공포감 때문에 그런 거야, 공포감.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파, 물체가 진동해야 돼요. 물체가 진동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주로 공기를 매지로 파동을 일어나는데 액체 매질도 타고 가고요. 고체 매질도 타고 가는데요. 여기는 안 나오네. 앞에 나왔습니다. 이 소리, 전달, 속력은요. 고체 매질 때가 제일 빠르고요. 액체 매질 때가 보다는 느려지고 기체 매질 때는 더 느려지고요. 진공일 때는 속력이 빵이 됩니다. 빵. 진공일 때는. 소리 종파라 그랬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모두 전달되고요. 진공 상태일 때는 매질이 없어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F 영화 그런 거 보면요.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우주 공간에서 전투기가 날아가면서 레이저 포를 쏘니까 뿅뿅뿅 이러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소리 안 들립니다. 매질이 고체일 때 이걸 이용하는 게 골전도 헤드셋, 뼈를 진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전달시키는 거고요. 물속에서도 소리가 전달되는데 상당히 빠르게 전달됩니다. 공기보다 물속에서는 소리의 전달 속도가 빨라요. 수중 발레 선수들이 음악에 맞춰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매질이 없을 때는 소리가 전달이 안 된다 그랬죠. 따라서 우주 공간에서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무전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전자기파를 통해서 이동시켜서 소리를 변화시켜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진동을 해야 돼요. 물체가 진동을 하면은 여기서 소리가 만들어져서 매질을 타고 이동해 와서 자, 귀 속으로 들어가서 웨이도를 타고 들어갑니다. 진동이. 그래서 고막을 진동하게 되고요. 이 고막이 여기 이 귀속뼈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정폭이 됩니다. 정폭이 돼. 왜냐하면 귀 구멍이 작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게 들어와요. 이게 큰 소리가 와도 여기서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니까 그것을 여기서 정복시켜야 돼요. 그것이 여기 어디로 가냐면 이게 달팽이관이거든요. 요 달팽이관에서 이게 인식이 되는 거, 여기가, 인식이 돼서 전달되는 거, 인식에서 전달되는 겁니다. 어디로 전달되느냐 하면 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뇌로. 인식이라기 말이보다는 이게 수용이라는 말을 해야겠네요. 수용. 왜냐하면 인식이라고 하면 알아차렸다는 이야기니까 뇌가 하는 건 이야기니까. 자, 소리는 종파입니다. 그렇지만 소리 분석 프로그램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횡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좀 편하게 보여서 그래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하니까 잘 보세요. 이 소리의 3요소가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상한 겁니다, 이게. 자, 소리가 강하냐, 약하냐. 강약이죠, 강약. 그걸 색이라 그러고요. 소리의 높낮이. 높은 소리냐, 낮은 소리냐. 이거 높낮이. 흔히 고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저. 그 다음에 음색.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 이거는, 엄마한테서 전화 온 거다. 아니면 이모한테서 전화 온 거다. 알 수 있는 게 음색이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요거를, 세 개를 소리의 3요소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강약을 결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하느냐면은 진폭이 결정합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면은 진동수가 결정합니다. 음색을 결정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누가 결정하면 파의 형태가 결정합니다. 파형.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걸 알고 있으면 본론적으로 묻는 게 뭐냐,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큰 소리냐 이게 큰 소리냐고 물어요. 진폭이 크죠? 진폭이 작죠? 진폭이 큰 쪽이 큰 소리입니다. 진폭이 큰 소리. 세게 들이대면 진폭이 커져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약하게 두드리면 진폭이 작아져서 작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볼륨을 줄이면 진폭이 작아져서 소리가 작아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높낮이요. 특히 이건 높낮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동수에 따르죠. 여기서 한 번 진동했죠. 두 번 진동했죠. 세 번 색깔이 왜 세 번 진동했죠. 네 번 진동했잖아. 그래서 4회 진동한 거예요. 진동수가 그러니까 4Hz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초라고 할게요. 1초 동안에 일어난 거.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번 진동하고 두 번 진동하잖아. 그래서 2Hz죠. 진동수는 여기가 크잖아. 여기가 높은 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걸 내가 조심하라 그러냐면 바로 요겁니다. 현악 끼면 줄이죠, 줄. 굵기나 길이가 달라지면 진동수가 달라져서 다른 높낮이의 소리가 나거든요. 어떻게 달라져 볼게요. 줄의 굵기가 얇아진다. 이거 가지고 해볼게요. 줄의 굵기가 얇아진다. 그럼 질량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줄의 질량이 작아지는 거예요. 질량이 작아지면요. 여러분들 저기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중학교 1, 2학년, 2, 3학년 공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관성이 작아져요. 그냥 관성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 줄의 질량이 작아지면은 쉽게 움직일 수 있어.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생각해봐. 밀면 내가 잘 움직여서 너네들이 잘 움직여서 너네들이 잘 움직인다고. 너네들이 질량이 잘해서 이게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쉽게 진동 가능하다고. 따라서 진동수가 커진다고. 진동수가 커지니까 높은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가야금이나 금은고 전부 줄의 굵기가 얇으면 진동수가 크게 나오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라도 높은 소리가 나온다고. 그 다음에 길이 이야기 되게 길이. 자, 줄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그러면은 줄이 여기서부터 요 길이하고 줄이 여기서부터 요 길이하고 보면은 여기에 총 질량이 커진 거지. 그러니까 쉽게 진동 못 한다고. 그러니까 진동수가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낮은 소리가 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이런 거 보면은 손가락을 짚어서 진동하는 길이를 줄이니까 자꾸 소리가 높아져. 소리가 높아져. 그 다음에 리코더와 같은 관악기는 관의 길이를 다르게 하여 높낮이 소리를 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지? 요것도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설명해 줄게요. 진동하는 것은 관 속의 공기입니다. 이 필이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아니라 진동시키는 거, 내가 바람을 불어서 진동시키는 거는 이 필 속에 있는 뭐지? 공기라고.
이 공기, 관의 길이가 길어지잖아. 관의 길이가 짧아지잖아. 관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진동하는 공기 질량이 증가를 하거든. 그러면 진동수는 떨어진다고. 낮은 소리가 난다고.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피리에서 손가락을 짚으면 짚을수록 어떻게 돼? 더 높은 소리가 나는 거야. 오케이? 요걸 반드시 이해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폐관악기하고 개관악기가 있거든. 폐관악기하고 개관악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양쪽이 다 뚫려 있느냐? 한쪽만 뚫려 있느냐? 이거에 따라 또 달라. 이게 그럴 수가 있게, 강한 소리가 아니라 약한 소리,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고등학교 3학년 가서 하고, 요렇게 하면은 거의 중학교에서 최고 수준으로 공부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자고. 시험 문제는 여기가 또 출제가 되거든. 시험 문제는 여기가 또 출제가 되는데, 요거 헷갈리게 해서 이제 출제를 합니다. 유리병에 물의 양을 다르게 넣으면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높낮이가. 왜냐하면 진동하는 게 누구냐? 공기가 진동할 거냐? 아니면 유리병이 진동할 거냐? 물이 든 유리병을 두드렸을 때 물의 양이 많을수록 낮은 소리가 나고, 물의 양이 적을수록 높은 소리가 난다. 자, 물의 양이 적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죠, 그지? 높은 소리가 난다는 것은 진동수가 어떻다는 거야? 높게 나온다는 거야, 진동수가. 진동수가 높게 나온다는 거야. 진동수가 높게 나온다는 건 질량이 적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 진동이? 물이 진동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두드렸을 때, 유리병을 두드렸을 때 물이 진동해가지고 높은 진동수, 왜냐하면은 여기 물의 양이 많잖아. 물의 양이 많으니까, 물이 진동도 하지만은, 이게 물이 진동도 하지만 유리병도 진동을 한다고. 그런데 물이 진동하는 걸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돼, 유리병이. 그러니까 물의 양이 적으면 유리병도 진동을 많이 할 거고, 그러면 요 속에 있는 공기도 진동을 많이 할 거야. 근데 물의 양이 많으면 진동을 방해한다고, 이걸. 물론 물도 진동을 하지만은 유리병이 진동하는 건 방해한다고. 진동수가 적게 나와. 근데 이걸 문제로 바꿔 두드리는 게 아니라, 자, 병이 이렇게 있습니다. 병이 이렇게 있습니다. 병 두 개만 그려가지고 갈게요. 요 물이 많이 담겨 있고요. 물이 적게 담겨 있어요. 혹시 뭐 이렇게 막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병 입구를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병 입구를 이렇게 입구를 문지는 거예요. 입구를 문지르면 요 공기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가 많아서 이거 진동수가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낮은 소리가 나와요. 답이 달라져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안 낼 거라고 보고 있어. 왜냐하면 교과서에 전부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두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확률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를 튕겨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를 튕겨서 소리를 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100% 출제되면 이거 틀리고 오면은 안 돼요. 이거는 책상 끝에 자를 이렇게 하고 손으로 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튕기면입니다. 그럼 진동이어서 소리가 난대요. 이때 책상 밖으로 나온 자의 길이 이게 짧을수록 진동수가 커지죠. 왜냐하면 이게 전체 진동할 수 있는 자의 부분이 작으니까 질량이 작죠. 질량이 작으면은 쉽게 진동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진동수가 크게 돼서 높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길이가 길수록, 자의 길이 길수록 진동수가 작아서 나는 소리가 나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어렵지만은 이걸 먼저 설명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의 굵기나 길이가 달라지만 진동수가 달라져서 다른 높낮이의 소리가 난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내지만 훨씬 비율이 높은 게 이거예요. 이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파형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진도 거의 다 나갔습니다. 파형이 다르면 파형이 있으면 파동생이 있나? 파동생과 파형은 파형제냐? 미안합니다. 이런 걸 아재 개그라 그러지. 왜 시계를 쳐다보고 그래? 시계 쳐다보면 시계가 빨리 가냐? 그래야 말이야. 응? 방금 한 번 본 거는 본 거 아니냐? 멍 때리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얘 이쪽으로 시계 앞에 있어. 자, 파형이 다르면 다른 소리가 난다. 보세요. 요거 보세요. 한 번 진동하고요. 두 번 진동하고요. 세 번 진동하고요. 네 번 진동했잖아요. 네 번 진동이 안 되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와야 네 번 진동하는 거지. 그치? 하여튼 요 정도 진동을 했어요. 그럼 이거 볼까요? 하샤 에이 하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하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하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하샤 요건 네 번 진동한 거 맞네.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몇 번 들락날락 꼬그랑꼬락 했냐가 다르고 어디가 더 많이 바들바들 뜨는 것도 다르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파형이 다르니까 음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높이의 음이라도 악기마다 소리의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나는 겁니다.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른 까닭은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소리는 진공에서도 전달이 됩니까? 진공? 아닙니다. 진공에서는 전달이 안 되죠. 자, 요 페이지만 하고 쉬었다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소리는 매질이 기체에만 전달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액체, 기체, 고체 다 전달이 되죠. 소리는 소리 자체는 뭡니까? 종파죠, 종파. 이거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소리가 종파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란한 거죠. 맞죠? 종파라고 그랬고. 소리의 색이, 소리의 파장, 소리의 색이, 음색, 소리의 파장이 아니라 높낮이지, 높낮이. 그래서 틀린 거죠. 소리의 전달 과정, 물체가 진동을 하면 주변 공기가 진동하고요. 그래서 고막이 진동을, 같은 말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공통으로 들어간 말이네. 그죠? 음색은 파형 가지고 하고, 세기를 진폭 가지고 하고, 높낮이를 진동소 가지고 하죠. 손가락 보고 있지 말고, 책 보고 있어야 돼. 멀리까지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확성기. 이건 진폭이죠, 진폭.
같은 글자지만 내하고 다르거든요. 높낮이죠. 진동수죠. 도서관에서는 정숙해야 되면 말수를 작게 진폭이죠. 노래방에서 여자 가수의 노래를 부르기가 어려 키를 낮춰 높낮이를 낮춰 높낮이 진동수죠. 피아노를 보지 않고도 어떤 건반의 음을 눌렀는지 구별할 수 있다. 높낮이죠. 밖으로 나갔더니 음악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약해서. 진폭이네. 자, 가나다라 중 다음 소리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쓰시오. 진동수가 가장 큰 소리. 진동수가 가장 큰 소리. 즉 진동수가 가장 크려면은 1초에 몇 번 바들바들 떠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5Hz. 한 번, 두 번, 세 번, 3Hz. 아이고야, 이거 바로 따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다가. 그 다음, 진폭이 가장 큰 소리.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여기서부터 요 길이. 여기서, 요거랑 같죠? 그러니까 얘. 라입니다, 라. 높낮이가 가장 낮은 소리는 진동수. 최소. 진동수가 가장 적은 거. 5Hz, 3Hz 많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기도 5Hz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최대 진동수, 최소 진동수, 세 개가 가장 큰 소리, 진폭이 가장 큰 거 찾아주면 되죠. 라죠, 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잖아요. 자, 실력 탄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실력 탄탄. 페이지가 95페이지예요. 뭐라고? 그리고 10일에 한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지. 자, 여기 보면은 그림은 어느 순간 파동의 모양과 시간에 따른 한 지점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이게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폭이요. 진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거 사고 요거 사로 같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폭은 8이 아니라 4cm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기억 틀렸습니다. 기억 들어간 건 다 꺼버려야 되죠. 그 다음 파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하는 거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10이 나오죠. 10cm 이거 맞습니다. 니온이 안 들어가면 꺼야 됩니다. 그 다음 주기죠. 주기 하려면은 지우개 가지고 다니면서 딱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자, 주기는 이 주기의 뜻하는 바가 뭐죠? 이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몇 초냐라고 하는 거죠. 초 단위로 묻는 거예요. 초 단위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진동하는데 시간을 아래쪽에 표현해놨잖아요. 0.5로. 그 0.5이다. 이거 디귿번 맞습니다. 디귿번이 안 들어가는 거는 틀려야 돼요. 이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리얼번 틀려야 되는데 왜 틀린지 확인만 해주면 되죠.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진동수는 여기가 0.5, 즉 2분의 1초를 뭘로 바꿔주면 돼? 역수로 바꿔주면 돼요. 2Hz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역시 이거는 고저하고 이거는 높은 소리냐 낮은 소리냐, 이거는 헤르츠가 진동수죠. 진동수 높게 나오고요. 이거는 헤르츠 진동수가 낮게 나오고, 이렇게 가져가면 되고, 강한 소리냐 약한 소리냐, 이거는 진폭이 크게 나오느냐 진폭이
작게 나오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요거 가지고. 나는 그 옆에 있는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드린다. 그러면 물의 양이 적은 쪽이 무슨 소리가 난다? 높은 소리가 난다. 이거 외우고 있어도 맞추는 거야.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유리병을 막 때려 소리 날 때 가장 높은 소리가 나는 병이 지금 여기 A죠. 가장 낮은 소리가 나는 병이 E입니다. 그래서 AE가 지금 이렇게 나왔죠. 이건 EA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거 요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요 길이를 말하는 거죠. 튀어나온 차의 길이를 점점 길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진동할 수 있는 칠량이 점점 커지게 되고요. 진동이 어렵게 돼서 진동수가 적게 나오게 됩니다. 진동수가 적게 나오니까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뭐가 답이지?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이불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낮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진동수가 낮으면 낮은 소리, 진동수가 높으면 높은 소리. 커진다가 아니죠. 이걸 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소리의 크기는 진폭 가지고 하는 거지. 이 튕기는 세기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진폭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진폭은 같다. 오케이. 작아진다, 커진다, 낮은 소리가 난다. 여기에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